최근 노후 준비와 관련된 자료들을 살펴보다가 눈에 띄는 기사들을 보게 됐습니다. KB 금융지주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기사에서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은퇴 가구 3가구 중 1가구가 생활비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월 35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조달 가능하다고 생각한 금액은 월 230만 원 수준으로 무려 120만 원의 차이가 났는데요. 저는 이런 결과를 보면서 사람들이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는 있지만 실제 준비는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아는 것과 실제로 준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는 국민연금도 알고 있고, 연금저축도 알고 있고, IRP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 중 하나를 자산과 현금 흐름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한 언론에서는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생활비 부족을 겪고 있는 은퇴자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를 두고 15억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부자인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고, 아니다. 15억 아파트가 있어도 실제로 생활비가 모자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는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 원인이 더 궁금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자산이 많은데도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자산이 많지 않아도 안정적인 걸까요? 기사 속 주인공은 10년 전 7억 5천에 구입한 아파트가 지금 15억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노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국민연금 250만 원이 유일한 소득이고 대출 원리금, 관리비, 공과금 등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6, 7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15억이면 부자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부자인지 가난한지가 아니었습니다. 왜 자산이 있는데도 생활이 불안할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바로 자산과 현금 흐름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많은 분들은 평생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대출 갚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면서 집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집을 갖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집값은 올랐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은퇴 후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15억 원의 집은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빈곤의 문제라기보다 현금 흐름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노후에는 자산 규모도 중요하지만 결국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씨는 15억 상당의 집이 있습니다. 연금은 평균 국민연금보다 조금 많은 80만 원이 전부입니다. 별도의 개인연금은 없습니다. 반면 B씨는 집은 5억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120만 원, 개인연금 100만 원, 퇴직연금 80만 원이 나옵니다. 누가 더 안정적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매달 생활비가 들어오는 B씨가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노후는 결국 현금 흐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병원비도 현금으로 내고 관리비도 현금으로 내고 여행도 현금으로 갑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통장으로 얼마가 들어오는가입니다. 사실 저는 상담하면서 이와 비슷한 모습을 자주 봅니다. 의외로 연봉이 1억, 2억, 3억이 넘는 분들도 연금 준비가 거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 집값이 오르면 괜찮겠지. 남편들은 아직 은퇴하려면 멀었어. 아내들은 남편이 계속 벌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통장에서 생활비, 교육,
식비, 여행, 가족 모임, 부모님 용돈까지 전부 해결합니다. 그러다 보면 돈은 많이 벌지만 정작 노후 준비는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은퇴가 10년 앞으로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65세, 70세까지 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은퇴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소득은 먼저 끊기고 연금은 나중에 시작되는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돈보다 시간이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돈이 없는 것이 문제라기보다 노후를 위한 준비가 늘 나중으로 미뤄졌던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뭘 가입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연금저축이 좋을까요? IRP가 좋을까요? IASA가 좋을까요? 연금보험이 좋을까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상품보다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누군가는 국민연금부터 점검해야 하고, 누군가는 건강보험료를 먼저 봐야 하고, 누군가는 세액공제보다 비과세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연금 저축이라도 누구는 지금 시작해야 하고, 누구는 다른 준비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상품을 찾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먼저 내 상황에 맞는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 준비는 상품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생활비가 끊기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50대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뭘 하겠어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50대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소득이 있고, 아직 건강하고, 앞으로의 노후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을 점검하고, 퇴직연금을 점검하고, 개인연금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현금 흐름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20억, 30억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 이후에도 생활비가 끊기지 않도록 연금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15억 집이 있어서 부자인지, 생활비가 부족하니 어려운 상황인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산과 현금 흐름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자산의 규모보다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해집니다. 중요한 건 어떤 상품 하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순서를 정하고 생활비가 끊기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50대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노후 현금 흐름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혹시 나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될지, 연금저축이 먼저인지, IRP가 먼저인지, 아니면 다른 준비가 먼저인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연금 설계 순서를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노후 현금 흐름을 함께 점검하고 설계하는 연금 설계 파트너로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